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인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던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상당수 해리스에게서 트럼프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해리스를 떠나서 반이민을 부르짖는 트럼프에게 향하는 걸까요?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진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정말 박빙 아니면 뭐 딱 붙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어떤가요? 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전에 없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초접전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MBC 방송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드디어 두 후보의 그 지지율이 딱 붙어서 48%로 나타났고요. 또 ABC 방송 조사에서는 전국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서 해리스가 2%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네. 핵심 7개 경합주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두 후보가 저렇게 49%로 딱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지율이 이렇게 박빙이거나 딱 붙은 거 이런 거는 매우 선거를 볼 때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이긴 한데 미국 대선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지지율보다는 결국은 경합주에서 누가 더 높은 지지를 얻느냐, 표를 얻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간접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득표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합산해서 승패를 가늠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각 주별로 누가 이겼는지를 따져서 그 이긴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그 선거인단 전체를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 그런 주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7개 경합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 7개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최종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들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초박빙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이런 상황인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 기반인데 흑인하고 히스패닉 이쪽 지지세가 좀 줄었다, 이동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민주당의 거의 90% 가까이를 몰표를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해리스 후보에게는 그만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대학이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 부통령을, 1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78%면 압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2016년 대선 때는 92%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또 2020년 대선 때는 90%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지세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히스패닉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이 지금 56%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게 앞선 그 세 차례 대선 때는 70%를 나타냈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낮아진 거고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에 좀 신기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또 흑인계잖아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이민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의 변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던 2016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몇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우선 그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 유권자 40% 이상은요,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찬성하고요. 네. 트럼프가 얘기했죠. IT 이민자들은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별로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과거 그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역시 경제 문제인데요. 네. 많은 그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최근에 그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어서요.
과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를 오히려 평화로웠던 시기로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민주당에 또다시 투표를 해도 자신들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유권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표심이 떠나는 거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일 건데 그러면은 해리스 부통령 측 이에 대해서 크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서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흑인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이들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이제 발언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지세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 모두 이번 주 초에는 그 가장 치열한 경합주라고 할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때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Our poll numbers have gone through the roof. With black and Hispanic have gone through the roof. And I like that. And she is not a smart woman, that's true. And we've had that for 4 years. We're not going to have it for another 4 years. I believe so strongly that a second Trump term would be a huge risk for America and dangerous. Donald Trump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unhinged. And he is out for unchecked power. 네, 지금 그 추세가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총 출동해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7개 경합주의 판세, 특히 그 히스패닉과 흑인 남성의 표심이 어떻게 변해갈지가 앞으로 20일 남은 미국 대선까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